이 사진은 유럽 피부과 학회지에 실린 92세 할머니의 사진입니다. 자, 얼굴은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크림을 발라오셨다고 하고요. 목 부분은 미처 신경 쓰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목 부분 어떤가요?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거. 주름, 기미 엄청나죠? 사실 이 자외선이라는 게 우리 피부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피했으면 좋겠는 거, 좋은 제품들로 다 케어를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주의사항 3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와 그다음에 자외선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살짝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피부 타입,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선크림을 바를 때 피부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크림을 바를 때 주의사항 3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작년에 썼던 선크림 그냥 버리세요. 아깝다고 이거를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자외선 차단율이 우선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오래된 선크림 다시 꺼내서 바르려고 할 때 분리되어 있는 현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 특성상 심지어 유통기한이 3년일지라도 이 성상 자체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내가 3개월 혹은 6개월 안에 다 쓴다라는 마음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보통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는 30ml 혹은 50ml 정도 되는데 사실 제대로만 바르신다면 그거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면 다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저 같은 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게 목 부위까지 사실 다 발라줘야 되는데 대부분 얼굴만 바르고 끝이죠. 요 밑에까지 바르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선크림을 바르시려면 서너 달 안에 빨리 이 한 통을 내가 다 소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주의사항 2번째는요. 입술도 SPF가 들어간 립밤을 써주세요 라는 거예요. 피부 중에서 가장 얇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입술입니다. 그 대부분 눈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입술은 우리가 피지를 분비해주는, 그러니까 촉촉하게 해주는 피지선도 없고 그 다음에 멜라닌 세포도 없어서 자외선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입술이 가장 취약합니다. 밖에서 있는 생활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입술까지 그 SPF가 들어간 것으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각질 되게 심하신 분들이 있죠, 입술에. 그게 왜 그러냐면 자외선을 그대로 받게 되면 바짝 말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잘 안 된 경우는 입술이 잘 좀 까지고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겨울에 건조해서 입술이 갈라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봄, 여름이 이제 되면서 가장 주요한 요인은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립밤을 발라주시는데 이왕이면 SPF가 포함된 것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크림 바르실 때 주의사항 3번째, 클렌징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1차, 2차 세안제로 나눠서 클렌징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무기자차 쓰시는 분들, 무기자차를 만드는 원료 자체가 돌가루입니다. 광물 가루예요. 그래서 그 가루들을 나노 타입으로 나누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게 피부에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게 되면 사실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용 클렌저가 있는 제품이라면 전용 클렌저를 웬만하면 쓰시고 아니면 나는 1차 세안제로 뭐 클렌징 워터나 아니면 클렌징 로션, 오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꼼꼼하게 세안을 하신 후에 2차로 포밍 클렌저를 쓰셔서 깨끗하게 지워내시는 거죠. 아니면 이게 또 트러블을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을 깨끗하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표시가 앞에 영문과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살짝 더 설명을 드리면 자, SPF 50이 뭐냐? 사실 이거를 시간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뭐 12시간 차단해 준다, 높다 그래서 더 긴 시간을 차단해 준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SPF 50이다, 30이다 이것의 차이는 자외선의 차단
비슷한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0이나 50이나 그리 큰 차이는 없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30은 자외선의 한 97% 정도를 차단해 준다라고 하고요. SPF 50은 98% 정도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PF 50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98% 이상 차단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차단율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내가 꼼꼼하게 잘만 발라준다면. 그래서 이 수치 자체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수치가 무엇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PA 플러스. 플러스가 보통 4개 혹은 3개 정도 붙어 있을 건데요. 사실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시죠? 우리의 진짜 고민, 주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미 만들어주고 이 자외선이 누구냐면 바로 A예요. 자외선 A라는 거. 우리 피부 속까지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UVB는 뭐를 야기시키나요? 홍반이라던가 혹은 아주 심각한 피부암이라던가 아니면 백내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UVB 같은 경우는 표피까지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UVB는 너무 걱정하실 것도 아닌 게 우리 지면의 10% 정도밖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PF 30이냐 50이냐에 굳이 매몰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차단은 해야 되지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UVA예요. UVA는 우리가 실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창가 옆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창문도 다 뚫고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우리 진피까지. 그래서 주름도 만들고 기미도 만들고 피부에 나쁜 거랑은 나쁜 거는 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무기자차 써야 돼요? 혼합자차 써야 돼요? 유기자차 써야 되나요? 자,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우리가 피부에 받을 때 팅 하고 튕겨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반사 필터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자차는 꼼꼼하게만 바르면 된다. 약간의 백탁은 있을 수는 있지만 보다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튕기기만 하니까. 유기자차는 흡수 필터를 씁니다. 그러니까 열을 훅 하고 흡수를 했다가 이게 열로 피부 위에서 바꿔준 다음에 다시 하고 방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자차가 조금 민감한 피부에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열로 바꾸는 과정에서 피부가 조금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대신에 유기자차는 되게 다른 제품들과의 결합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메이크업 쓰기 전에 촉촉한 피부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혼합자차는 뭐냐? 무기와 유기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도 씌워주고 열도 방출한다 라는 것인데 저의 경우는 이제 야외 활동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기자차를 발라버려요. 아침부터.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덧바릅니다. 선크림을 덧바른다기보다는 화장을 했다면 그냥 쿠션을 한 번 더 바른다거나 SPF가 꼭 포함되어 있는 거를 사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의 경우는 마무리를 하고 아니면 주말에 아이와 나가서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굳이 세게 하지 않고 그냥 무기자차를 바르고 점심때 한 1시나 2시쯤 됐을 때 한 번 더 발라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크림을 아껴 쓸 수가 없고 한 통을 사셨으면 우리가 보통 왜 1mm 정도 바르라고 하잖아요. 선크림을 바를 때. 그래서 그거를 다 얼굴에다 바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레이어를 해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쓰는 것은 무기자차와 혼합자차만 포함이 됩니다. 그럼 혼합자차는 언제 쓰냐? 저는 아침에 그냥 혼합자차를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고 저는 사실은 수정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왜냐면 거의 실내에만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외근이 있거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쿠션을 한번 그냥 살짝 발라주고 나갑니다. 어쨌든 햇빛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이 사실 피부의 건강을 해치는 굉장히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기자차는 우선 3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로백틴과 그 다음에 오가베베입니다. 자, 오가베베는 제가 출산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제가 임신했었을 때 25kg가 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서 피부가 좀 힘들어 했었을 때가 있었고 그러면서 예민이 더 많이 올라왔었는데 아이가 이제 막 돌이 지나면서 함께 쓸 수 있는 제품이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많이 스터디를 하다가 찾아낸 제품이고 오가베베는 굉장히 순합니다.
아이가 쓰니까 당연히 순하겠죠. 그리고 백탁도 너무 심하지 않고 또 촉촉함까지 같이 있어서 아이와 제가 한동안 계속 같이 그냥 썼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민감하고 예민하고 내가 어떤 제품을 써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기 선크림 중에서 고르시는 게 전 사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이거는 제가 썼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 제품보다 다른 어떤 그 아기들이 쓰는 선크림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민감한 피부를 위한 선크림을 고르셔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기 선크림을 바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식약처에서 요런 25가지 성분들은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꼭 챙겨셔야 될 게 뭐냐면 이 25가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음식도 똑같거든요. 땅콩, 전복, 소고기 이런 것들도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세요 라고 해서 알려주려고 표시를 한 것이지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해야 되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화해앱이나 EWG 기준을 보고 빨갛게 되어 있는 표시를 보고 이거 나쁜 건가 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 제품은 아기에게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아직 모르고 연약한 피부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상을 되게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아기들 제품들은 좀 백탁이 심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제가 사용해본 느낌으로는 오가베베가 굉장히 그런 성상도 잘 만들고 아이에게도 안전하고 제 피부가 굉장히 힘들고 예민해졌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만났던 그런 선크림이고 굉장히 잘 제가 사용했던 제품이라서 오가베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자차는 로백틴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이렇게 촉촉한 느낌과 실제로 촉촉함을 주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분을 꼭 보라고 하시는 게요. 성상만으로도 되게 묽게 뭔가 촉촉한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로백틴은 예전에 그 수분 제품 소개하면서 부활초 들어간 거, 여기 안에는 트레알로스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거예요. 들어가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 제품 안에 수분을 주는, 그러니까 수분기를 열어주는 수분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냐라는 것을 보고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백틴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굳이 민감하지 않을 때는 전 로백틴으로 갑니다. 무기자차는 야외 활동이 심할 때 주말에는 그냥 무기자차를 바르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주말은 대부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밖에서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날이 많겠죠. 흐린 날에도 반드시 바르셔야 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 A는 계속 존재해요. 최대한 화장은 선크림까지만 하고 그 위에다가 바르거나 아니면 쿠션을 계속 쳐주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혼합자차 2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는 시세이도고요. 하나는 헤라입니다. 두 개의 성상은 굉장히 비슷할 듯 하면서도 달라요. 시세이도는 거의 투명에 가깝지만 피부에 바르면 거의 내 원래의 민낯의 피부 색깔을 거의 그대로 드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개 중에서 뭐가 조금 더 두껍냐라고 하면 저는 헤라한테 한 표를 줄 것 같고 둘 다 이 촉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촉촉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그런 어떤 파운데이션을 올리거나 아니면 쿠션을 올렸을 때 피부가 되게 매끈매끈 진짜 예쁜 피부로 표현이 되고요. 혼합자차이기 때문에 무기 필터, 유기 필터 둘 다 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좀 쓸 수 있다라는 점. 유기자차에 그 열로 돌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튕겨내주는 역할도 함께 해주고 있어서 저는 사실 혼합자차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으로 바르고 있어요. 시세이도 파란 자차의 경우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술력이 웨트 포스와 히트 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땀이나 아니면 물에 굉장히 강한 그런 성분이라서 물놀이를 갔다. 그런 경우에는 이 시세이도 제품을 무조건 챙깁니다. 제일 겉면에 한번 발라줘요. 1차로는 우선은 무기자차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선크림을 혼합자차를 한 번 더 발라주는 거죠. 평소에 이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오전에 이 혼합자차를 2겹을 바릅니다. 한 번 바르고 한 번 또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올려요. 그래서 시세이도는 기술력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제품에 조금 더 손이 가고요. 헤라는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헤라도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는 혼합자차입니다. 그래서 왜 되게 촉촉하고 예쁜 피부로 표현을 하려면 이 헤라 UV 디펜스도 너무 좋고 얘는 사실 분홍색에 톤업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색상이 들어간 것보다는 이 피부 자체의 톤을 그냥 표현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헤라도 손이 많이 갑니다. 그 시세이도와 헤라는 성분 개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헤라는 85가지가 들어갔고 시세이도 같은 경우에는 쉬운 2가지가 들어갔거든요. 성분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예민한 피부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혼합자차에는 혹시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두 제품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선크림을 썼을 때 별 이슈가 없었어요. 트러블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2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고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막 성분에 매몰되셔서 빨간색은 나쁜 거, 초록불은 좋은 거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선크림을 썼었을 때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안 좋았어 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성분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고 식약처에서 고시한 거, 내가 어떤 성분이 나와 맞는지를 골라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어떤 성분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지, 만약에 리모넨이 나한테는 좀 위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이제 빼내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셔야지 이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 제품은 나빠, 이 브랜드는 나빠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컨텐츠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도 너무 저한테는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그런 부분 다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